여론조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실망하거나 사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밴드웨건, 뭐 언더독 이런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명백하게 선을 그읍시다. 어떤 미친놈들하고 토론을 하면은 꼭 그런 놈들이 있어. 민주당한테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만 갖고 와서 민주당 큰일 났네. 내가 결론을 먼저 내려볼게요. 민주당한테 안 좋은 여론조사가 나오면 내 경험상 부정선거의 명분이 돼요. 야,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뭐가 이상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여론조사부터 압도적으로 앞서야 되는 건 맞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새날방송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악플 막 그 부정의 에너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 말씀드릴게. 오늘 MBS 여론조사는 중도가 보수 진보보다 많아. 이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총선 투표율 높아야 60%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ARS 조사예요. 자동응답. 그게 사실상 여론에 가까울 텐데 민주당이 별로 안 좋은 여론조사만 엄청 가져와가지고 민주당 지네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전략은 그거예요. 민주당 충분히 이길 승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좋은 CNI는 제가 싫어하는 여론조사 기관 5대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이 여론조사는 좋은 CNI 여론조사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는데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넘어요. 그 숫자로 해봐야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조사 믿겠냐 하겠지만 저런 내가 왜 보수 편향 여론조사라고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지 배열 순서에서 결코 민주당한테 유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좋은 CNI 의뢰해가지고 나온 여론조사 내년 총선에 어느 당에 투표할래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4.4 국민의힘 37.3입니다. 물론 선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표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많이 붙을 거라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2주 전 여론조사가 앞에 회색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여론조사가 오른쪽인데 국민의힘은 떨어졌고요. 민주당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이 스트레이트 뉴스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제3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CNI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의도를 보자면 지금 제3당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민주당 표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비판해서 당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키우고 싶은 거야. 그 의도를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본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똑같죠. 정권 견제를 위해서 44.4 민주당 찍겠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찍겠다가 37.3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이 정도다. 근데 2주 전에 했던 조사보다 민주당 찍겠다, 국민의힘 찍겠다 그게 더 벌어졌어요. 일단 아시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석이에요? 300석. 그중에 지역구는 253석. 253석, 비례대표가 47석. 그러니까 순 지역구로는 253석이죠. 그중에 120개가 수도권입니다. 거의 반. 그 수도권에서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찍을래? 민주당 49.4, 국민의힘 36.1, 13% 차이. 수도권이요. 엉망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람도 없고. 두 번째 경기도 민주 찍겠다 46.3, 국민의힘 찍겠다 34.1, 12.2% 차이. 인천 뭔 일이에요? 인천 민주당 찍겠다 51.6, 국민의힘 찍겠다 31.9, 20% 차이. 아니 인천이 우리 총선 또 대선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인 곳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갤럽 여론조사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을 전화기로 끌어서 저기 사모님 잠깐만 이거 잠깐 와보세요. 뭐 따다방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령대, 지역, 성별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여론조사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민심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선거 여론과는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도층은 어떨 것이냐. 민주당 47.9, 국민의힘 32.5. 저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좋은 시인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는 또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 민주당 지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지만 그럼 중도 아무 편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 이게 민심이라고요. 근데 NBS 같은 여론조사 특히나 NBS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개씩 짝을 지어서 2주에 한 번씩 내잖아요. 이상하게 이 팀만 튀어 또 여론조사가.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여론조사 꽃. 여러분이요 이게 김어준 뭐 공장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편향적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는 문항으로 장난칠 수는 있는데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를 장난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에 보이는 캐티 저게 전화 면접이고요. 면접. 밑에 ARS는 자동응답인데 정당 지지율 이렇게 보십시오. 43.4 대 31.4. 자동응답은 49.5 대 40.1. 현재 민심은 이렇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얼마나 앞서는 거냐? 이게 한 13% 정도. 전화 면접 그리고 자동응답에서는 한 10% 정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조적으로 있잖아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갤럽만 보면서 그 소위 보수 패널들이 그런 짓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의 아주 일부하고. 신났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 흔들기. 체제를 흔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뭐 국힘이나 뭐 저쪽은 패널들이 계속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안 되는 거고 폭망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는 이재명 거예요. 대표가 물러나야 되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또 거기 김은경 섞을 거고. 아, 그렇게 그런 짓거리. 민주당을 원해 위해 그들이 참 제가 들어도 웃긴데 우리 쪽에서 그런 걸로 또 이제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새날을 지금도 봐야 돼요. 충격이었던 게 박근혜 때요. 20대 총선할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나 이런 그런 그 가짜 패널들이 뭔 짓을 했냐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할 거다. 선동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일당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믿음. 신심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견제를 위해서 정권 심판 선거가 저는 될 거라고 일단 보고요. 다음에 리서치뷰 여론조사도 한번 볼게요. 리서치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민주 40 여기도 리서치뷰도 우리 쪽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민주 45%, 국민의힘 36%. 정당 지지율이 이래요. 현실이. 왜 이런 여론조사는 언급을 안 하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 그래프 보이시나요? 상당히 보수 편향적이라고 느끼는 여론조사예요. 물론 본인들은 제 말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총선 지지 의향도 물어봤어요. 아까 정당 지지율이랑 다르죠. 민주당 찍을 거야 47, 국민의힘 찍을 거야 37.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조사 결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면 한 60% 이상이 비토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갤럽이나 우리 민주당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높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거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지지 결과를 보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가 뭐냐고 설명을 해드린 적 있어요. 비호감도다, 비호감도. 윤석열만 비호감도가 있고 국민의힘이 스마트하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비호감도나 국민의힘 비호감도가 앞서는 게 이 여론조사 있죠.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비호감도죠.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답이- 53, 네. 민주당 37 이렇게 나와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호감으로 바뀔 숫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심하게 인기 안 좋을 때 어떤 여론조사 보면 거의 66%에서 70%까지 비호감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이 30%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라는 게 그 사람들 빼고 그러면 어디 전체 퍼센테이지를 150% 만들어가지고 가져옵니까? 어차피 100%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비호감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걱정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뭐냐면 내가 경계하는 건 패배감 심어주고 그 패배감 때문에 자포자기.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 안 바꾸면 큰일 날 것처럼 선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믿고 가십시오. 신심. 믿습니까? 믿습니다. 댓글창에 써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푸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마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끼리 어떤 문제로 좀 꽁냥꽁냥하고 좀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어쩌면 국진당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뭐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이거는 멀쩡한 정신을 10%만 갖고 있어도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비호감도를 더 민주당 쪽으로 몰기 위해서 선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 그게 또 반증하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국민의힘에 주자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본인들 열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 진짜 5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이 변했다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MBTI처럼 혈액형처럼 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권 장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언론 장악 등을 통해서 기성 언론만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서 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찍었던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뭐 진보정당 빼고 나도 대충 보면 50대 50 정도의 여론 지형이 만들기까지 거의 70년이 걸린 거예요. 보수가 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슈마다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터졌죠. 그 전에 뭐 홍수 참사, 명품 쇼핑, 거기다가 이동관 문제들 이동관 문제는 민심을 움직일 때 전체가 혀를 끌끌 차지는 않아요. 저쪽 진영은 더 오히려 움직입니다. 그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동관이 들어와서 방송 장악해야지 MBC 날려버려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영의 사기의 문제다. 여론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진영이 사기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한 여론조사 스킬 중에 뭐가 있냐면 낮 시간대에 주로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일하는 시간대에 전화가 못 받는 경우가 꽤 해요. 그러면 전화를 받는 분들은 안 바쁘신 분들. 대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여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영의 사기의 문제라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든 저는 모르는 기관이든 여론조사는 응답을 무조건 하십시오. 저것이 저들이 총선을 대승하는 스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에 윤석열 동기가 임명됐어요. 요거는 개표 부정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이 응답 안 함으로써 선거에 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윤석열의 실정, 폭정, 무능 하는 일마다 잘했다는 소리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이나고 있고 그 윤석열은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내려야죠. 저는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지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없어. 뭐 언론도 기울어졌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그러죠. 야, 언제는 우리 편이 좀 많았냐?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딱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지금 권력을 검사가 갖고 있어서 그런데 뭐 대단하냐? 그냥 확실히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 민생 피부에 와닿는 경제 그렇죠. 지수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는 지금 이 무능한 정권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못하면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가 나빠지거나 예를 들면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참사가 생기면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압수수색해가지고 꼬리 자르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아이씨 정권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박원순 10년 지나면서 박원순 시장 잘했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압도를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자원들이 지방선거 때 상당히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 출마할 자원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검사들이 이제 뻔내뻔내 노리고 있는데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 검사들도 출마하겠다는 것보다는 보겠다. 다른 쪽에 꽂히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기관들의 검사 출신으로 꽂히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물이 없는 거예요. 보수 어르신들한테는 검사 출신이라 그러면 약간 먹히거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골칫거리인 이준석과 유승민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내치면 내친다고 당이 쪼개질 거고 안 내치면 안 내치자니 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아픈 소리 되게 많이 하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홍준표까지 내치면서 홍준표가 그랬잖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승민, 이준석을 안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저게 이제 원심력 작동하는 거거든요. 구심력이 만으로 모이는데 원심력에 대해서 자꾸장이 이렇게 분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있는데 놀랍게도 나는 인천이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동감하지 않아요. 인천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에 가깝습니다. 근데 점점점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지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인천이 서울보다 더 앞서가는 느낌은 훌륭해. 딱히 남영이 덕이야. 아니죠. 남영이가 막 아닙니다. 남영이가 막 진보의 씨앗을 막 인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니까 아니, 그 싹이 잘한 거야. 왜 이러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천 13석 중에 11석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십니다. 남영이가 옳았다. 제가 이제 문 닫고 들어가면 우리 200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그거. 전화 면접 조사는 참고만 하세요. 총선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 숫자는 안 갖고 왔고요. 거기도 윤석열도 윤석열 지지율은 거의 안 나왔어요.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데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볼게요. 전체 1000명 중에 진보가 210, 보수가 309, 거의 100명 차이죠. 중도가 358이에요. 선거장에 안 나오실 분들이 난 중도야라고 답을 하고 이 상황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민주당이 이깁니까? 저 축구장 평면으로 그려갖고 왜 바닥을 기울기로 한번 따져보세요. 심각하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푸나님이 왜 종종 뭐 중도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중도라고 표현되는 저 사람들이 결국에 마음을 결정하는 거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국민들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너무 속상하지만 경제 전문가로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탈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본 기법도 모르는 놈들이 평론가라고 나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윤석열 지지율 갤럽 방식으로 해가지고 10% 만들 수도 있어요. 뭐냐? 윤석열 못하는 것만 물어봐. 봐봐요.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또는 그렇게 늦지도 않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라고 물어봐.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수해 대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봐. 그 다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이런 부분을 또 물어봐. 계속 물어보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다가 끊어요. 그러면 그 60대 서울 남자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진보인 경우에 여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서 마지막에 윤석열 국정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지지율 10%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댓글창에 써주라니까. 자꾸 새날도 여론조사 하나 차립시다. 저희 그럼 빨리 멤버십도 해주고 막 그러셔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간대요. 됐어. 그거 기본주의 하면 돼. 거기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자,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망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는 꽃이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물고기 똥물이나 처먹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 윤석열이 못하고 있을 때 유승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가지고 무슨 순살 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탓이야 이런 개지랄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놈들이라면 야 그래 국정조사 합시다. 양평 고속도로 그래야 의혹을 벗기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반 정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윤석열은 밉지만 그래도 내가 보수인데 국민의힘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선거 닥쳐가지고 물고기 똥물이나 처먹는 놈들한테 투표 자기네 지지층이 표를 주겠냐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고. 민주당이 아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중도층이 저렇게 많으면 헤드라인만 본다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임 비하 막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언론에 막 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1부 마칠게요. 이JJ님, 이난영님 그리고 아까 한 분 더 계셨는데 지금 요즘에 서로 막 힘들기 때문에 멤버십 해달라 후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고요. 선플라워님, 범죄 집단 윤석열과 국민의 짐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끌어내립시다. 새날을 위해서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지요? 자, 2부로 갈게요.